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상원에 의해서 탄핵 면책이 됐습니다. 당초부터 예상이 됐던 일이지만은 어제 상원의 면책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는 비록 탄핵이 끝이 났지만은 아직 정치는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궁극적으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또 상원과 하원에서 누가 다수당이 될 것인가가 결국 이 길고 긴 투쟁의 결론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상원의 표결은 거의 파리 라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은 한 가지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유타주의 밋 람니 상원의원이 권력 남용 부분에서 트럼프의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이고 공화당 내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결국 그의 유죄 선고는 탄핵이 파벌주의의 소산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미국 정치 사상 그가 첫 번째로 자당 대통령을 제거하라고 투표한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11월 선거의 결과인데 거기가 이번 탄핵의 영향 그리고 대선 결과에 대한 확실한 예언들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최종 투표 결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트럼프 무죄 면책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탄핵 후에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11월 선거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국론이 양극화됐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전체의 투표인이 약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 2016년 선거 시에도 거의 숫자상으로는 공화당 민주당 후보가 양분화된 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지지와 탄핵 반대가 거의 반반이고, 또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49%,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이 열심히 그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를 증명하고 그의 증인 소환 방해라든가 서류 등 증거 제출 방해를 증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민심은 거의 바뀌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의 향배도 분석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선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표가 480만 표인데 이 중에서 겨우 11,000표를 이겨서 트럼프가 승리한 주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민심의 분석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탄핵의 여파라든가 또는 2020년 선거의 예측,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제 상원의 최종 투표 결과를 보면은 권력 남용 부분에서 51대 48, 공화당의 밋 람니 의원이 민주당과 합세해서 트럼프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방해죄에서는 53대 47, 아주 정확하게 당파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인 수잔 콜린스라든가 리사 머커스키, 라마 알렉산더 이런 상원의원들도 모두 당론과 뜻을 같이 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탄핵 종결의 즈음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어제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짜 탄핵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다. 람니는 민주당의 비밀 자산이었다. 라고 그의 탄핵 후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원 법사위원회는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을 소환할 뜻을 비췄습니다. 계속해서 투쟁을 해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탄핵은 끝이 났지만은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라는 의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의 경우에 Impeachment trial is over, but the politics are not. New York Times, the vote is over. Let the contest begin.
Washington Post, It's done, but this story is not. 이런 헤드라인들을 뽑고 있습니다. 장장 5개월에 걸친 탄핵 소용돌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건재하게 됐고 그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번째 탄핵이 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결국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이 되게 됐습니다. 그가 재선에 성공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식어가 한 개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전체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탄핵이라는 제도가 원래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판제도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가리기에는 무리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헌법 제정 시에 3권이 견제를 하고 균형을 강조를 했지만은 그러나 탄핵은 법원에서 가리지 않고 상원과 하원에서 가리도록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치 매코넬 상원 총무가 화이트하우스와 토럴 코디네이션을 하겠다라고 떳떳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최대의 자산은 공화당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 의원직이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못마땅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상원의원인 제프 플레이크가 반 트럼프를 하다가 의원직을 내놓았고 밋 람니도 벌써 공화당 내에서 특히 트럼프의 아들에게 로부터 당적을 박탈하라는 공격을 공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속셈은 당초부터 상원에서 트럼프 축출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탄핵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민들이 판단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나 민심은 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독립층들도 지금 양분돼 있고 스윙 스테이트의 움직임도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트럼프를 탄핵했고 상원은 트럼프 탄핵을 거부했습니다.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거의 예상이 불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포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존 볼턴을 하원에서 소환해서 탄핵 조사와는 관계없이 사실 규명이라도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론이 이렇게 분열이 됐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불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세가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냐 또는 부익부 빈익분을 심화하는 것이냐 헬스케어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의 재분배를 원하는 조치냐 이런 이견이 있고 그리고 이민, 범죄자의 유입 또는 복지 혜택의 남용으로 볼 것인가 또는 노동력의 확보라든가 난민 구제의 인도적인 권리를 볼 것인가 또 복지 혜택, 이 복지 혜택을 남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또는 가난 구제로 봐야 할 것인가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또 보수계 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추가하겠다 하는 시도도 있는데 이것은 낙태 권리라든가 동성애자의 차별 금지라든가 소수계 보호를 계속할지의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 또 보수 진보의 차이 또 중요 이슈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고 이 사태를 보면은 탄핵 정국은 그냥 뒷골목의 패싸움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의무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크레인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 53대 47, 52대 48로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권력남용 혐의 표결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준 공화당 이탈자는 밋 람니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의 압도적 지지로 탄핵 정국을 벗어나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밋 람니 상원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공화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 동료 의원들은 람니 의원 제명 등 징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람니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했다며 유죄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의 개표가 97% 이뤄진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26.2%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26.1%를 기록해 0.1%까지 쫓아왔습니다. 3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18.2%, 4위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1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1,765개 주 선거구 중 1,711개 선거구의 개표가 종료됐습니다. 오는 2월 11일 화요일에는 다음 경선지 뉴햄프셔에서 프라이머리로 진행됩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회사 텐센트가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를 2만 4천여 명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Q.com은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현황을 다룬 웹페이지에서 확진자를 15만 4,023명, 사망자를 2만 4,589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의심 환자와 퇴원자는 각각 7만 9,808명, 2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는 11,791명, 사망자는 259명이었습니다. 현재는 확진자 28,065명, 사망자 564명으로 표기됐습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퍼졌는데 일각에서는 단순 오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50명을 철수시켜 캘리포니아 내 군사기지 2곳에 격리 수용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국무부 전세기 2대에 나눠 탑승한 310명의 미국인들은 귀국 즉시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잠복기인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부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명이 위스콘신주 자택에 자가 격리돼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던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합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 1분부터 1,700여 개 품목에 미국 상품 750억 달러치에 부과되던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 관세가 적용되던 상품은 5%로, 5% 관세가 적용되던 상품은 2.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한 지 약 한 달 만에 실시됩니다. 시카고 시내에 오늘 약 200대의 제설차가 동원돼 오늘 추가로 내릴 눈 제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당국은 어제 내린 눈과 오늘 추가로 내릴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윈터 웨더주의보가 오늘도 다운스테이트와 인디애나주에 발효 중입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특히 생츄어리 시리에 관한 언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시에 시카고를 언급하면 퇴장하려고 준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율라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최근 3건의 성폭력 사건을 신고받았는데 기숙사 내 사고도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경찰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예방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눈이 내리고 잠시 주춤하다 다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인치입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5도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4도. 주일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고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비 또는 눈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5도입니다.